자, 이번에는 배울 게 뭔가 그러니까 수열학과 일반항사의 관계를 배울 거예요. 요거 이제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은 여러분 앞에 몇 쪽이었나? 등차수열 할 때 162쪽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162쪽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한번 했던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 자, SN에다가 SN-1을 빼주면 AN이 된다. 이런 내용인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다시 한번 복습을 한번 해주면, 자, SN이라는 건 우리가 첫 항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더해서 어디까지? n번째 항까지 합이 된다 그랬어요. 이건 수열의 종류에 상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SN-1이 뜻하는 건 뭐예요? 첫 항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번째 항까지? n-3번째 항이니까 여기 an-1까지 더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예를 들어서 숫자를 예를 들어서 한번 넣어보면은 S7은 뭐가 되겠어요? S7 너무 크다. S5로 해보자. S5는 그럼 첫 항부터 시작해서 몇 번째 항까지야?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되겠지. 이렇게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이 될 거고, 그 다음에 S4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네 번째 항까지 합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요거 두 개를 우리가 변변 빼버리면은 다섯 번째 항까지 합에다가 네 번째 항까지 합을 뺀 거는 똑같은 것들이 쭉쭉 빼지면 사라질 테니까 맨 마지막에 몇 번째 항만 남아? 다섯 번째 항만 남을 거다. 이런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얘도 똑같아. n번째 항까지 합에서 n-3번째 항까지 합을 빼주면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sn 빼기 sn-1이 뭐가 된다? 얘가 이제 an, 요 n번째 항 an만 남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n이 2보다 같거나 클 때만 성립하는 식이라 그랬어요. 왜? n이 1이면은 S0이란 게 나오는데 S0이란 건 첫 항부터 0번째 항까지 합 이런 게 존재하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S0이 없기 때문에 얘는 n이 2보다 같거나 클 때만 쓸 수 있는 식이다. 그렇게 해줬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첫 항은 어떻게 찾아? 첫 항이란 건 n 대신에 1 대입하면 n이 1이 될 때까지가 A1. 첫 항이 바로 S1이랑 똑같은 거예요. 첫 항까지 합이 곧 첫 항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첫 항을 구할 때는 이제 n 대신에 1 대입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일반항 an을 구할 때는 sn 빼기 sn-1로 구해주면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을 언제 쓰느냐? 이 공식을 언제 쓰냐면 sn이 n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주어지고 SN이 n에 관한 식으로 주어졌을 때 일반항 an이 어떻게 되냐? 요걸 찾을 때 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복습할 겸 요거 한번 풀어보자. SN이 n에 관한 식으로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이라는 식이 나왔다고 치자. 자, 그럼 이때 이런 합이 이렇게 나오는 일반항 an이 뭘까? 얘를 이제 구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그럼 얘를 구하기 위해서 an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sn에다가 sn-1을 빼주면 되는데 sn이라는 거는 그냥 여기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이 될 거고, 그럼 sn-1은 뭐냐? n이 들어갈 자리에 n-1을 대입한 녀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이 들어갈 자리에 n-1을 대입해주면 n-1의 제곱 더하기 n-1 더하기 1 얘를 빼주면 되고, 얘를 계산을 열심히 해주면 돼요 이제. 자, 그럼 1 빼기 1 요건 일단 없애놓고 시작을 합시다. 자, 그러면은 n제곱 더하기 n에다가 빼기 n-1의 제곱은 n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 그 다음에 더하기 n 빼기 1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럼 n제곱 빼기 n제곱 n 빼기 n 요렇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돼서 날아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 거 써주면 어떻게 되나? 이 플러스 1은 사라지는 게 없네. 있나?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날아가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그냥 2n이라고 나오겠네요. 그죠? 2n. 자, 따라서 an은 어떻게 된다? 2n이 되는데 얘는 n이 2보다 같거나 클 때만 성립하는 식이고, 그럼 a1 첫 항은 얼마가 되는 거니까 s1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n 자리에 1을 넣어주면은 3이 나오죠. 그죠? 따라서 이 수열은 뭐다? 첫 항이 3이고 두 번째 항부터는 2n의 규칙을 가지는 그런 수열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A를 직접 내가 나열해 주면은 첫 항은 3이고 두 번째 항부터는 n 대신에 2 대입시키면 4, n 대신에 3 대입시키면 6, n 대신에 4 대입시키면 8 이런 식으로 짝수가 쭉 나열되는 수열인데 첫 항만 규칙에서 예외가 되는 이런 수열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배웠었죠, 그죠? 네. 지난 시간에 요걸 이제 우리가 연습을 했었는데, 자, 그럼 이게 SN이 이렇게 n에 대한 2차식이 아니라 지수식일 때는 어떻게 되냐? 이것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 문제가 이제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들 176쪽에 16번부터 19번까지 해당되는 문제가 이 공식을 써먹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있는 문제 중에 두 문제만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몇 번을 한번 풀어볼까? 그러면은 16번이랑 18번 선생님 짝수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홀수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아.
자, 16번 문제부터 한번 봅시다. 자, 16번 위에 문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 SN이 다음과 같을 때 일반항 AN을 구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SN이 n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주어졌어요. 3의 n제곱 빼기 1이라고 이렇게 n에 관한 식으로 주어지고 그때 이제 AN이 뭐냐 얘를 찾는 문제거든. 자, SN이 n에 관한 식으로 주어지고 AN을 찾는 문제는 무조건 요 공식을 써주면 됩니다. 알겠죠? SN 빼기 SN-1. 자, 그럼 이제 한번 풀어봅시다. 풀어보면은 우리가 찾는 AN은 SN에다가 SN-1을 빼주면 되니까 SN은 3의 n제곱 빼기 1이고 자, 이 녀석에다가 SN-1은 뭐예요? n이 들어갈 자리에 n-1을 집어넣어 준 거니까 얘가 3의 n-1제곱 빼기 1 요게 이제 되겠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전개시켜서 여기 가로치는 거 까먹지 말자. 통째로 대입할 때 항상 가로쳐줘야 된다 그랬어요. 안 그러면 계산 실수 난다.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1 전개시켜가지고 계산해주면은 요렇게 될 거고 그럼 마이너스 1과 플러스 1은 상쇄돼서 날아가겠네 그지?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3의 n제곱 빼기 3의 n-1제곱이 되는데 자, 여기서 이 식을 좀 더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잘 보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3의 5제곱에다가 3의 4제곱을 뺀 녀석을 이제 간단하게 만든다 치면은 3의 5제곱은 3을 5번 곱한 거잖아. 그럼 얘는 3 곱하기 3의 4제곱으로 써줄 수가 있죠. 자, 그럼 3의 4제곱이 앞뒤에 공통인수로 있으니까 뭘로 끄집어내죠? 3의 4제곱으로 끄집어내주면 앞에는 3 하나 남고 뒤에는 1 하나 남으니까 어떻게 되겠어? 얘는 3의 4제곱 곱하기 2가 되겠어요. 따라서 어떻게 돼? 2 곱하기 3의 4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지. 자, 그럼 이걸 이제 문자로 된 일반적인 식도 생각해보면 3의 n제곱에다가 3의 n-1제곱을 뺐어. 그럼 얘는 얘보다 3을 한 번 더 곱한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공통인수가 뭐가 있겠어요? 얘도 3의 n-1제곱이 공통인수가 되겠어요. 그죠? 하나 더 작은 수가 공통인수가 되는 말이야. 그럼 얘로 묶어주면 어떻게 돼? 앞에는 3이 하나 남고 뒤에는 1이 남으니까 3 빼기 1은 2잖아요. 그죠? 곱하기는 순서를 바꿔서 곱해도 상관없으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2 곱하기 3의 n-1제곱이 된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어떻게 돼요? AN은 2 곱하기 3의 n-1제곱인데 자, 이 녀석은 n이 얼마일 때? 2보다 같거나 클 때 성립하는 식입니다. 따라서 얘가 n이 2보다 같거나 클 때 성립하는 식이고 그럼 첫 항은 어떻게 될래? 첫 항은 이제 여기다 SN에다가 n자리 1 대입해서 구해보면 2가 나오겠죠. 그죠? 2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하나 확인해 봐야 될 게 자, n이 2보다 같거나 클 때의 규칙성 이 녀석이 n이 1일 때도 먹힐까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자, 여기 n자리에다 1 넣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n자리에 1 넣어보면 3의 0제곱은 1이니까 2 곱하기 1이 돼서 2가 나오네. 그치? 그죠? 그럼 요 식이 n이 1일 때도 규칙성이 먹히는 거야. 따라서 얘는 어떻게 써주면 되는 거 하니까 그럼 요거 두 개를 이제 합쳐 써주면은 AN은 그냥 뭐가 되겠구나? 2 곱하기 3의 n-1제곱이 되겠구나. 얘는 n이 1보다 같거나 클 때보다 다 먹히는 식이다. 이렇게 적어주면 됩니다. 알겠어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도 한번 비슷한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8번 문제. 이번에는 SN이 2의 n제곱 더하기 3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어. 2의 n제곱 더하기 3이라고 주어져 있는데 자, 그럼 역시 AN을 구하려면은 SN에다가 SN-1을 빼주면 된다. 자, 그럼 SN은 2의 n제곱 더하기 3이 될 거고요. SN-1은 2의 n-1제곱 더하기 3이 될 거예요. n이 들어갈 자리에 이제 n-1 넣어주고 자, 그럼 이제 가로 풀어주면은 3 빼기 3 요건 이제 날라가겠네. 가로 풀어주면은 날라가고 얘랑 얘 빼기 얘만 남는데 아까 전랑 똑같은 방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2의 n-1제곱이 뽑혀 나올 테니까 앞엔 2가 남고 뒤에는 빼기 1이 남겠죠? 네, 따라서 2 빼기 1은 1이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 2의 n-1제곱이 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일반항 A에는 2의 n-1제곱인데 얘는 n이 2보다 같거나 클 때 이제 식이 되고 그럼 진짜 첫 항 A1은 어떻게 된다? A1은 여기 어디 있나? 여기 SN이 이렇게 줘줬으니까 여기 n자리에 1 대입하면 얼마 나와요? 2 더하기 3 돼서 5 나오죠?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얘는 여기다 1 대입했을 때 5가 안 나오기 때문에 따로따로 써주면 돼요. 그냥 알겠죠? 따로따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AN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요게 바로 이제 수열학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찾는 식인데 수열학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찾는 식인데 자, 일반적으로 SN이 n에 관한 식으로 나와 있으면은 SN 빼기 SN-1에서 AN을 찾는데 그렇게 나온 AN은 n이 2보다 같거나 클 뜻이고 그럼 진짜 첫 항 A1은 뭘로 찾는다? S1으로 찾는다. SN에다 n자리에 1 대입해서 찾는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여러분들 약간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는데 어떤 궁금증이 생길 수 있냐? 선생님,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이 녀석이 첫 항의 규칙까지 다 같이 만족하고 어떤 경우에는 얘는 이제 첫 항의 규칙성을 만족하지 않는 케이스도 있는데 얘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책엔 안 나와 있는데 그걸 지금부터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 거야. 자, 그래서 요거 정리는 여러분들 어디다 좀 해주면 좋은 거니까 우리가 이거 처음 배웠을 때 그 페이지 162페이지에다가 정리를 한번 해두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크게 이제 학교 시험에서 실제로 좀 쉬운 기본 형태로 나오는 건 두 가지 형태인데 첫 번째 형태는 뭔고 하니까 SN이 n에 관한 2차식 형태로 이렇게 주어지는 케이스예요. n에 관한 2차식 형태. SN이 n에 대한 2차식 an제곱 더하기 bn 더하기 c 형태로 주어지는 요런 이제 수열의 합이 n에 관한 2차식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되면 일단 우리가 a에는 뭐가 되냐면은 a에는 공차가 2a인 등차 수열이 된다. 무조건. 그 최고차항 계수 a의 2배가 공차가 되겠어요. 원래 수열은 이제 공차가 2a인 등차 수열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 맨 마지막에 있는 상수항 c, 이 상수항 c가 0인 경우에는 이게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고요.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상수항 c가 0이 아닌 케이스에는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됩니다. 첫째 항은 규칙에 안 맞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등차 수열합은 일반적으로 n에 관한 2차식으로 주어지는데 맨 끝에 있는 상수항이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서 이제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냐 아니면 둘째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냐 요게 이제 갈리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원래 일반항은 공차가 얼마짜리? 2의 2인 등차 수열이 된다. 최고차항 계수 2배가 되는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열합 SN이 a 곱하기 r의 n제곱 빼기 b 요런 형태로 이제 주어지면은 이때는 a에는 무슨 수열이 되냐면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이 됩니다.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이 되고요. 자, 이때 역시 이게 첫 항부터 등비 수열인지 둘째 항부터 등비 수열인지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A랑 B가 같으면은 얘는 첫 항부터 등비 수열이 돼요. 얘는 첫 항부터 등비 수열이 되고요. 그 다음에 A랑 B가 같지 않으면 이때는 어떻게 된다? 둘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 된다. 자, 요 내용을 일단 거기 책의 162쪽 위쪽에다가 정리를 한번 해두도록 합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걸 좀 알아두면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적었나요? 자, 그럼 요 녀석을 응용해서 이제 푸는 문제를 몇 개 한번 볼 건데, 자, 먼저 164페이지에 1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164페이지 14번 문제. 자, 어떤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n제곱 빼기 n 더하기 k로 주어진 어떤 이제 그 수열이 있어요. 근데 이 수열이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 이룬데, 그럼 이제 그때 k 값이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 조금 전에 배운 대로라면은 상수항이 0이면 첫 항부터 등차수열이거든. 그래서 이거 뭐 없어요. 그냥 이거 알고 있으면 k 값 얼마야? 0이네 그냥. 그래 안 그래? 그죠? 그냥 한눈에 답이 나오는 문제예요 얘는. 예. 저 내용을 알고 있으면 얘가 한눈에 답이 나오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진짜 서술형으로 나왔다. 서술형 나올 리가 없는데, 예,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원래 이 내용을 모르면 이제 우리가 풀이를 어떻게 써야 되냐면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sn 빼기 sn-1을 해가지고 an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n이 2보다 같거나 크다 그랬어. 자, 그럼 sn 빼기 sn-1 직접 계산을 하는 거예요. n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k 이 녀석에다가 빼기 n-1의 제곱 빼기 n-1 더하기 k 얘를 계산해 주면 되는데, 이걸 계산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2n 마이너스 아마 3이 나올 2n 마이너스 2가 나오나? 아마 2n 마이너스 2가 나올 겁니다. 계산해주면 k는 날아가고요. 2n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예요. 선생님이 이게 n 제곱 빼기 2n 더하기 1 빼기 n 더하기 1이니까 n 제곱 날아가고 마이너스 n 날아가고 2n 마이너스 2 맞네요. 2n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n이, 그래서 an은 뭐가 되냐면은 2n 마이너스 2 얘는 n이 2보다 같거나 클 때부터 성립한 식이고, 그 다음에 진짜 첫항 a1은 s1으로 구하는데, 그럼 s1이 여기 1 대입한 거니까 1 빼기 1 더하기 k가 돼서 얘는 k가 되거든. 그럼 이게 첫항부터 등차수열이 되려면 여기 1 대입한 거랑 이 값이랑 같으면 된다는 얘기요. 그럼 여기 1 대입해주면 어떻게 돼요? 2 빼기 2가 되는데 이게 이제 k면 된다는 얘기야. 따라서 k 값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원래는 찾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찾는 건데 이게 굉장히 귀찮잖아, 그지?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알고 있으면, 아, 상수항이 0이면 첫 항부터 등차수니까 이거 그냥 떼버리면 되겠네. 그냥 k가 0이면 되겠네. 이렇게 이제 생각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걸 알면은 이제 또 요걸 약간 응용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약간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sn이 n제곱 마이너스 n일 때 저기 k가 아니 0이 됐다고 생각을 해. 이렇게 될 때 일반항 an이 뭐냐를 이제 물어본다고 칩시다. 아까는 여기다 sn에다 sn-1 뺀 거를 쭈르륵 썼는데 이것도 귀찮아. 이것도 산수가 너무 귀찮아서 계산실수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가로 안 지고 풀면 계산실수 오지게 많이 나오거든. 그럼 계산 안 하고 좀 풀 수 있으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 아까 뭐라 그랬어요? sn이 n에 관한 2차식으로 주어지면 a는 공차가 2a인 등차수이래. 그럼 n제곱합의 개수의 2배를 해주면 공차가 되거든. 아, 그러면은 요 n제곱합의 개수 얼마예요? n제곱합의 개수가 1이잖아. 그죠? 그럼 이 a는 공차가 얼마짜리? 공차 2짜리란 얘기예요. 공차가 2고,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이 없으니까 첫 항은 얼마가 되겠어? 첫 항은 a1이랑 s1이랑 똑같아. 그럼 여기 1 대입하면 얼마야? 0이잖아. 그치? 그럼 첫 항 0이고 공차 2짜리인 등차수열이니까, 아, 그럼 a는 첫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 2 요걸로 계산해주면 됐구나. 일반은 공식 써가지고. 아까 저기 빼서 구한 거랑 어때요? 결과가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 이 빼기 계산이 여러분들이 너무 귀찮을 때 이 녀석을 써먹어주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령을 여러분들 알아두면은 굉장히 문제 푸는데 계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거니까 문제 풀 때 가급적이면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뒤로 넘어가서 등비수열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등비수열도 한번 연습을 해볼 건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거기 10번 문제를 봅시다. 10번 문제. 179쪽 20번 한번 보자. 179쪽. 자, 179페이지에 10번 문제를 한번 보면은, 자, 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 sn이 5의 n제곱 더하기 1로 주어졌을 때 이때 a 10의 값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얘는 일단 보면은 여기 요 형태예요, 요 형태. 자, 요 형태랑 이제 비교해 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 1 곱하기 5의 제곱 더하기 1이네. 여긴 빼기 b인데. 그럼 a랑 b랑 숫자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요거랑 비교를 해보면은 a에 해당되는 건 1인데 b에 해당되는 건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얘는 첫 항부터 등비수열이 아니고 몇 장부터?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된 녀석입니다. 네,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된 녀석이요. 자, 근데 어쨌든 공비는 얼마야? 공비는 5일 거거든. 예, 공비는 5일 건데. 자, 그러면은 이제 이 10번째 항을 찾을 때 어떻게 해주면 되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냥 sm 빼기 sm-1을 해서 풀어도 되는데 일단 s1을 계산해보자. s1은 얼마가 되죠? s1은 여기 1 대입시켜주면 5 더하기니까 6인데 이 녀석이 a1 첫 항이야. 근데 얘는 규칙에서 벗어나 있는 녀석이에요. 규칙에서 벗어나 있는 녀석이고, 그럼 s2를 계산해보자. s2는 얼마가 되지? n자리에 2 대입시켜주면은 25 더하기 1이니까 얘는 26이 되겠죠. 그죠? 근데 s2의 뜻이 뭐예요? a1과 a2를 더한 녀석이란 말이야, 지금. 더한 녀석이요. 자, 그럼 a1이 6이었으니까 a2는 얼마가 돼? a2는 20이 되겠습니다. 네, a2는 20이에요. 그럼 세 번째 항은 얼마가 되겠어? 세 번째 항은 분비가 5니까 여기다 5 곱해주면 세 번째 항은 100이 되겠죠. 그죠? 100이 될 겁니다. 그럼 첫 항은 규칙에서 위배가 된다 그랬으니까 만약에 규칙에 위배가 되지 않는 첫 항을 찾아보면 걔는 얼마가 되겠어? 4가 되겠네. 그지? 따라서 이 일반항 A에는 뭐가 되냐면은 A에는 첫 항 4 곱하기 공비 5에 n-1제곱인데 얘는 n이 2보다 같거나 클 때만 성립하는 식이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고, 그럼 이제 10번째 항을 찾는 거니까 여기 n자리에다 10 넣어주면 되겠지. 그지? 10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4 곱하기 5의 9제곱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겠어요? 4번이 되겠죠. 그죠? SM 빼기 SM-1 계산을 안 하고도 우리가 쉽게 찾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 계산할 때 이제 여기 빼기 할 때 산수지수가 굉장히 많이 나와. 그래서 요 계산이 귀찮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주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나요? 이해된 거 맞나? 이해 안 됐어요? 어디가 어렵나요? 이게? 4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공비가 5라 그랬잖아. 원래 이 수열의 첫 항은 이제 6인데, 이 수열의 첫 항은 6인데, 근데 우리는 10번째 항을 찾을 거니까 두 번째 항부터 먹히는 일반항을 찾고 싶어.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 맞거든. 그럼 두 번째 항부터 그 등비수열을 찾으려면은 원래 규칙대로 갔을 때 첫 항이 얼마인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규칙에서 위배되는 첫 항이 아니고 원래 규칙대로 공비가 진짜 5짜리인 등비수열이 이렇게 두 번째 항이 이렇게 나오고 세 번째 항이 이렇게 나오려면은 첫 항이 얼마면 될까? 그걸 찾아보면은 공비가 5니까 20을 5로 나눠주면 그때 첫 항은 4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4 곱하기 5의 n-1제곱이라고 써주면은 얘는 n이 2보다 같거나 클 때부터 요 녀석들이 다 먹히는 그런 공식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이해가 될 때까지 들여다보고 정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렇게 풀어야지 뭐 어쩌겠어. SM 빼기 SM-을 써가지고 풀면 돼요 그냥. 우리는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이 계산을 하든지 아니면 이 계산이 귀찮으면은 좀 머리를 써가지고 이렇게 풀던지인데, 이건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하면 됩니다. 선생님은 그냥 옵션을 하나 더 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땐 이거를 좀 써먹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면은 계산 속도가 굉장히 많이 빨라질 거다라는 건데,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돼. 그러면은 그냥 맨 처음 배웠던 대로 그냥 SM 빼기 SM-1을 열심히 하면 된다. 그냥 산수일수 안 하고 그냥 열심히 풀면 돼요. 그래도 답은 나오니까. 알겠죠? 그래도 답은 나오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할 거고, 이제 맨 마지막에 그 개념 61번 177쪽의 개념 61번 원리학기를 안 했는데, 이 녀석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좀 많아가지고 일단 등비수열 확보하는 문제 다음 시간까지 좀 외워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갈 테니까 등비수열 확보하는 공식 좀 외워오세요. 알겠죠?